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요정 비티크의 BPD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 당일에 애플이 메이저 업데이트 정식 버전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iOS 15, iPadOS 15, 워치OS 8, tvOS 15, 그리고 홈팟 소프트웨어 15까지 워치OS를 제외하면 숫자 15의 대항년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5에 대한 관심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iOS 15 업데이트 방법 및 달라진 점 2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변경사항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지만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해 본 것이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PC와 아이폰을 연결해서 아이튠즈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포탈이라고 불리는 무선 업데이트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불만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처럼 새로운 기능을 먼저 써보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안정화가 되면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먼저 자동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걸 막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홈화면에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리시면 일반이 나와요. 메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하단에 보시면 자동 업데이트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켜져 있으면 와이파이 접속 상태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설치를 누르시면 재부팅이 되면서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숫자 14에서 15로 넘버링 자체가 달라진 메이저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재부팅하고 설치하고 이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부터 설치까지 넉넉하게 30분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언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아이패드 미니가 이렇게 흘림체로 되어 있어요. 좀 더 감성적인 느낌을 더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완료 이 메시지가 뜬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치 아이폰을 처음 꺼내서 초기 설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달라진 점 첫 번째, 월페이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해당 아이폰은 처음 구매했을 때 월페이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3 발표와 함께 공개되었던 따끈따끈한 월페이퍼로 변경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설정, 이렇게 내리시면 배경화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경화면 선택 이걸 눌러주시면 크게 움직이는 이미지, 스틸 이미지, 라이브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라이브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추가된 월페이퍼입니다. 크게 4가지 색상이 있는데 파란색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 라이브 포토의 차이점은 꾹 눌렀을 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치 않으시면 이 라이브 포토를 끄셔도 돼요.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3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저는 둘 다 설정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홈화면으로 나가시면 아까 설정했던 월페이퍼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측면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켜면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도 월페이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 두 번째, 확대기. 아이패드에만 제공되었던 특화 기능이 바로 확대기입니다. 이번에 iOS 15 업데이트와 함께 해당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설정,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제어 센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어 센터에 포함된 건 손전등, 타이머, 계산기,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것은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확대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우측 상단을 스와이프를 하시면 새롭게 추가된 제어 센터 항목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확대기인데요. 카메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걸 통해서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폰을 마치 돋보기처럼 이용해서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후면과 전면, 그러니까 전면을 하게 되면 제 얼굴이 나오겠죠. 밝기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 필터를 이렇게 입힐 수도 있어요. 손전등을 켜면서 이렇게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감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달라진 점 세 번째, 드래그 앤 드롭. iOS 15에서는 끌어서 놓기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미지, 문서, 파일을 집어서 다른 앱으로 드래그 할 수 있는데요. 앱 간의 정보 이동까지 가능한 멀티태스킹 형태로 진화되었습니다. 사진에 들어가서 제가 찍어 놓았던 사진을 하나 골라볼게요. 큐 사진을 이렇게 길게 눌러서 그리고 다른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실행된 앱들이 보여지는 멀티태스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사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달라진 점 네 번째, 앱별 설정. 원래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는 일괄 설정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iOS 15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각각의 앱마다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설정 누르시고요. 어디로 가야 되냐? 손쉬운 사용에 가셔야 됩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면 앱별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앱 추가가 있는데 네이버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항목이 추가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네이버 앱을 선택을 하면 진짜 다양한 옵션들이 추가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드체 텍스트, 더 큰 텍스트, 버튼 모양, 현금 네이블, 투명도 줄이기, 대비 증가, 색상 사용 없이 구별, 스마트 반전, 동작 줄이기, 비디오 미리 보기 자동 재생, 정말 디테일한 이런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앱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설정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달라진 점 5번째, 카메라. 아이폰 13 시리즈에 한해 파노라마 모드 사용 시 보다 개선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기하학적인 왜곡이 감소하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포착하는 성능도 향상되었으며 이미지 노이즈 및 밴딩 현상도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폰 XS, 10R 이상 모델에 킥테이크 동영상 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킥테이크가 실행된 상태에서 위아래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줌인, 줌아웃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간편하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점 6번째, 키보드 커서. 아이폰 유저들의 불만사항이었던 커서 조작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텍스트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텍스트를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iOS 15 업데이트가 되면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달라진 점 7번째, 키보드 받아쓰기. 오프라인 받아쓰기 언어 지원이 확대되면서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에 60초 제한이 있었던 오프라인 받아쓰기 기능을 이제 텍스트 길이와 시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보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마이크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쓰기 활성화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누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바로 찾아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걸 한국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걸 길게 눌러주셔야 돼요. 한국어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받아쓰기 설정에 가시면 내가 받아쓰기를 영어로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죠. 달라진 점 8번째, 음성 메모. 녹음된 음성 메모 재생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옵션을 누르시면 재생 속도를 이렇게 느리게 빠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음 구간 건너뛰기, 녹음이 안 된 부분을 건너뛸 수 있는 거죠. 녹음 향상 기능도 제공됩니다. 살짝 이제 공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갑니다. 점점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편집 옵션이 제공이 되는데 이제 여러 개의 음성 메모를 한 번에 공유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상당히 반가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라진 점 9번째, 위젯. iOS 14에서 처음 적용되었던 게 바로 위젯인데요. iOS 15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앱들의 위젯이 스마트 스택에 정리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과거 활동을 기반으로 이용 중인 앱에 위젯 제한을 해주는데 승낙하면 스택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제어 메뉴를 통해 스마트 스택 위젯을 손쉽게 재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센터, 앱스토어, 수면, 메일 등 위젯이 추가되었습니다. 달라진 점 10번째, 게임. 이제 아이폰도 갤럭시처럼 게임 집중 모드를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알림 자체가 필터링 되기 때문에 게임에만 오롯이 몰입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센터 위젯이 추가되면서 계속 플레이하기에 최근 플레이한 게임센터 지원 게임이 표시되고 친구들이 플레이 중인 게임 위젯에 친구들이 즐기는 게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젯이 추가된 상태에서 탭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설정의 게임센터로 갑니다. 게임센터에 로그인 하는 중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요약이 나오는데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최근 플레이한 사람은 누군지 여기서 친구 추가도 가능해요. 달라진 점 11번째, 알림.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알림에서는 사람의 연락처 사진과 앱의 아이콘이 예전 iOS 버전보다 더 크게 표시됩니다. 앱 또는 메시지 스레드 알림을 다음 1시간 동안 하루 종일 무음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설정한 시간에 유용한 알림 모음을 받아볼 수도 있는데 설정, 여기 들어가시면 알림이 있죠? 시간 지정 요약이 있습니다. 켜두시면 알림 요약을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가 있죠. 알림 시간을 지정하고 중요한 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앱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요약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오전 8시에 첫 번째 요약을 받아보고 오후 6시에 두 번째 요약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림 요약 켜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다음 요약 보기를 활성화하면 지정한 시간 전에 알림 센터에서 다음 요약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달라진 점 12번째, 날씨. 날씨 아이콘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실행을 해보면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없이 날씨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상당히 미려하고 부드럽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지도 모듈이 포함되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와, 날씨 앱의 지도는 이와 같이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고요. 지원되는 국가에서는 기온, 강수량, 대기질 이런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폰 10 이후의 모델에는 새로운 애니메이션 배경이 적용됩니다. 태양의 위치, 구름, 강수량 등을 더욱 정확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달라진 점 13번째, 지도. 지도도 아이콘이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계속 줌아웃을 해봅니다. 줌아웃, 줌아웃, 줌아웃. 와, 지구본이 나왔어요. A12 바이오닉 칩 이상이 탑재된 아이폰에 대하식 3D 지구본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맥, 사막, 숲, 바다, 천혜의 자연부터 뉴욕, 런던 등 세계적인 메가시티까지 디테일한 정보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운전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교통정보, 실시간 사고 현황, 도착 예상 시간, 예상 경로 등 운전
운전 관련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AR이 적용된 지도의 안내를 따라서 목적지까지 도보 경로로 생생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점 14번째, 사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추억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화식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스마트한 저응련 타이틀이 더해진 애니메이션 카드, 새로운 애니메이션 및 전환 스타일, 여러 개의 이미지 콜라주로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시네마토 그래픽 아트에서 영감을 받은 12가지의 필터가 제공되는데 사진과 동영상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패널에 카메라 및 렌즈, 셔터 속도, 파일 크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애플 뮤직과의 연동을 통해 라이브러리에 담긴 음악까지 추억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고 노래 제한, 추억 믹스,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 등 유저들을 위한 다양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달라진 점 15번째, 사파리. 주소창을 포함한 탭 막대가 화면 하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첫 느낌은 조금 이질적이긴 하지만 한 손 조작 시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해졌습니다. 나는 이걸 원치 않는다, 원상복구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주소창 왼쪽에 있는 가가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나오는데 상단 주소 막대 보기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래대로 주소창이 상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소 막대를 좌우로 스와이프를 해 탭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위로 스와이프를 하면 현재 열려있는 모든 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건 다른 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동작인데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동작만으로 세로 고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소 우측에 마이크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걸 누르면 관련 내용이 사파리 브라우저에 표시됩니다. 음성 인식이 되는 거죠. 앞서 살펴본 키보드 받아쓰기 그 기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달라진 점 16번째, 건강. 이제 주변 사람들과 건강 데이터 공유하고 등록된 건강지표 추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기능이 바로 보행 안정성입니다. 아이폰이 사용자의 보행 안정성을 측정하여 앞으로 1년 안에 사용자가 넘어질 위험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설정을 눌러볼게요. 사용자 세부사항 확인, 기본적인 신체 프로필을 넣어주셔야 해요.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줍니다. 알림은 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켜기를 누르시고 설정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행 안정성이라는 항목이 아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적된 데이터와 맞춤 설계된 알고리즘을 통해 몸의 균형, 힘, 걸음걸이를 측정해 보행 안정성이 낮을 때 알림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달라진 점 17번째, 집중 모드. 스와이프를 해서 제어 센터를 호출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집중 모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일상에서 집중이 필요한 활동을 찾아보세요. 방해 금지 모드도 그중 하나입니다. 개인 시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개인 시간 집중 모드라고 뜹니다. 알림이 허용된 사람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가족, 연인,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알림을 허용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 수신 허용,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없음, 즐겨찾기, 모든 연락처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3분 이내 반복적으로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 허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허용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도 정해놓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걸려온 전화 같은 경우에는 위급성이 있는 전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앞서 설명한 게임 집중 모드도 여기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독서, 마음 챙기기, 운전, 피트니스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요. 사용자 하 이거 누르시면 아예 집중 모드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옵션으로 집중 모드 상태 홈하면 화면 잠금이 있습니다. 알림 배지를 이렇게 가릴 수도 있고 사용자 설정 페이지 이걸 누르시면 특정 페이지만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첫 페이지만 나는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잠금은 잠금하면 어둡게 하기, 잠금하면서 보기 이와 같은 옵션을 또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어두컴컴하게 나오고 알림도 요약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면 개인 시간, 수면, 업무, 게임, 피트니스 이와 같은 활동들을 몰입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점 18번째, 시리. A12 바이오닉 칩 이상이 탑재된 아이폰에 애플 뉴럴 엔진으로 기기 자체 음성 처리가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시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음성 인식 모델을 다운로드 후 유저가 시리를 사용할수록 음성 인식 및 이해 능력이 향상됩니다.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북경어, 강동어가 추가되며 아쉽게도 한국어는 아직 미지원입니다. 하나의 문장이 아닌 분리된 문장으로 질문해도 연관된 지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달라진 점 19번째,
페이스타임. 공간 음량을 통해 화면에 있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통화 중인 위치에서 오는 것처럼 들립니다. 새로 추가된 음성 분리 모드를 사용하면 주변 소음을 차단해 사용자 목소리가 잘 들리고, 와이드 스펙트럼 모드를 사용하면 모든 주변 소음이 통화하는 상대방까지 잘 들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하단 중앙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인물 사진 모드가 활성화되는데, 마치 아웃포커싱처럼 배경을 흐리게 해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격자 보기는 그룹 페이스타임 통화에서 최대 6명의 사람들을 동일한 크기의 타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타임 링크를 통해 가족, 연인, 지인을 페이스타임에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점 20번째, 단축어.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 만든 단축어는 자동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기기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입장에서 단축어 편집기가 꽤나 난해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이번 iOS 15 업데이트로 다음 동작 제한 기능이 생기면서 단축어 생성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다음 동작 제한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진짜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URL 링크처럼 쉽게 단축어를 공유가 가능하고 간편하게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OS 15의 컨셉을 요약하면,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사용 편의성, 세 번째, 보안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리와 페이스타임이 비대면 시대에 맞게 진화가 이루어졌으며, 사용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알림 기능을 간소화하고 사파리 브라우저를 필두로 UI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모든 기기에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D 지구본, 애니메이션과 같은 지도의 일부 기능, 오프라인 시리, 페이스타임, 키보드 받아쓰기 등 A12 바이오닉 칩이 탑재된 아이폰 XS, 10R 모델부터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부의 기능 제약이 있긴 하지만, 무려 7년 전에 출시한 아이폰 6S 이상의 기기에 이와 같은 대규모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테크 요정 뷰티크,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